상표를 갖다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 공수처 TV를 공수처 방송으로 시민 공수처 방송으로 바꿔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저는 그 정의대 사무총장 김상현이고요. 저는 공수처 TV 부피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판단유탈 TV를 하고 있는 김기태입니다. 자, 오늘 이 억울한 사연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1895년에 양주에 낙골 땅을 빼앗기고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40시간을 받은 도덕보입니다. 저는 송파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을 올린 것에 대하여 방송사에 제보를 하고 같이 방송했다는 이유로 1895년 사고를 빼앗기고 그도 모자라서 또한 명예훼손으로 거꾸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송파 경찰서에서 기소문도 올렸는데 그 사건을 질질 끌다가 참고인도 오는데 참고인 기소문제에서 질질 끌다가 진정을 내고 하니까 불기소했고 또한 그 불기소된 것을 항고를 했더니 재수사 요청이 나왔으나 그 또한 불기소됐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구형 5년을 받은 사건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받았으면 검찰은 항고를 해야 되는데 항고도 포기하고 또한 양주 경찰서에서 인지 사건으로 기소 의견을 올린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 나와가지고 보는 사건마다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22명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들, 공중사업 약정서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 지금 병들고 늙고 병들어 지금 격리되고 길거리에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정부 법원에서 시공사 대표 징역 8년, 분양사 대표 징역 4년, 대단이사장 구형 7년을 받아가지고 사건 종거를 이뤘는데 다시 재기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증인들 4명을 신청해가지고 다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처음에 검사가 여러 가지 인증 자료가 있음에도 판단 유탈을 해가지고서 판단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5년, 6년 동안 계속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열린 시민뉴스 정의연대 사무총장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코치를 받고 있고 또한 대전 판단유탈 TV에서도 도와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방송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알다시피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피해 사실을 오히려 얘기한 것인데 단지 그 가해자가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름도 알다시피 여기 이 사건의 사건은 대통령 장모가 예를 들면 344억의 장고 증명을 갖다 위조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사회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이제 1년까지 징역을 받은 사건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그런 사실 갖다가 고발하고 하다 보니까 최은순의 소위 말해서 내연남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인에 해당하고 또 그 사람이 보면은 송파 문화원장이니 평화통일 장관위원회 상임위원이니 공직을 갖다가 다수 갖고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고 하니까 당연히 공직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또 실제로 피해가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검사가 알아서 그냥 가해자하고 뒤바뀌게 해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지금 완전
이 피해자 가해자를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죠. 저는 지금 현재 의정부 법원에서 그 장모가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가 불기소 했던 사건들이 다 기소가 되고 또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인지 사건으로 저를 엮어가지고서 구속영장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쳐서 판사가 구속 할때 아니 사기피도 인지 사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예 하니까 판사 고개를 까똥까똥해서 제가 손들고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890억대 사업 시행 사업권을 빼앗긴 당사자입니다. 지금 빼앗은 사람들은 기소가 하나도 안 되고 저 혼자만 기소가 돼서 구속영장 핀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들 22명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늙고 병들고 제가 여기서 구속되면은 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에게 방어권을 주십시오 해가지고서 손들고 얘기했더니 저만 구속영장 기각돼가지고 그날저녁에 나온 사실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넘어갑니다. 1890억대를 빼앗기고 명예훼손으로 진역받고 또한 고소고발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소고발한 사건 하나도 저기가 안 되고 그 사람 그쪽에서 고소고발하는 걸 다 기소돼가지고 벌금이 명예훼손이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 상명하지 난 확실한 입증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보복수사 아닌가 제 생각으로 많은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정의연대 사무총장 및 열심히 뉴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건을 보고 너무 이건 억울한 사건이다. 그렇죠. 고소고발도 하고 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 발단이 이 대통령 가족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을 갖다가 잠깐 맡겨둔 주식을 갖다가 팔아먹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을 봐준다고 해놓고 대표이사 자격을 갖다가 받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마음대로 지가 이제 회사를 갖다 처분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건은? 실제로 보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예, 예. 근데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대략적인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이제 결국 이렇게 되게 된 거는 1890억대의 이 사업권을 시공사가 빼앗기 위해서 사건을 예를 들면 뭐 30억에 처음에는 이제 책임 시공한다고 해놓고 뭐 이것저것 그냥 막 책임 시공은 안 하고 뭐 사업비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자기 채권까지도 그냥 여기 대출을 받아갖고 140억이나 되는 대출을 받아갖고 그 돈이 다 안 갚아주면은 자기가 이 사업권을 갖다가 노동공회장한테 약정외로 돌려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약 800억을 갖다가 분양 수익을 올려서 그 다음에 수목장까지 여기 하게 했던 것까지 빼앗아 갖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익금만 한 500억 정도를 갖다가 이미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 이제 우리 관련자들한테 제가 탐정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탈세 신고까지 제가 했잖아요. 네.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했는데 중부세무서에서 또 뭘 처먹었는지 이놈들이 그냥 누적 관리하겠다 해놓고서 명백한 증거를 갖다 줘도 계좌까지 갖다 줬어요. 그리고 뭐 얘도 아들한테 돈을 빼앗으려기 위해서 한 60억 가까이 되는 현금을 갖다가 아무 근거 없이 뭐 줬다든지 이런 장부까지 다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예를 들면 찬수 안 하고 오히려 여기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돈을 갖다 이미 다 원래 공사비에 몇 배를 지금 다 빼먹고 나서도 아직도 지금 공사비가 안 됐다고 해갖고 아니 800억이나 되는 분양수익을 했었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또 분양 대행사라고 해갖고 58%나 거기다 돈을 다 몰아줘갖고 돈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0억 이상 빼먹어놓고 아직도 지금 돌려주지 않는데 그걸 다 아는 여기 양주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김동현 우리 지사
지사장한테도 그 지사한테도 우리가 탄원서를 내고 감사했지만 진행을 넣었지만 지금 이게 권력자들 편에 서갖고 이게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무조건 뭐 명예훼손이다 뭐다 해갖고 막 거꾸로 지금 막 엮어갖고 지금 막 입을 막아. 거기서도 명예훼손에 걸어가지고요. 벌금 2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지네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요, 2008년 12월 1일차 공중사업 약정서 특약사항에 공사기밀 대출금 변제 시에는 노동법이 지정하는 자는 재단에서 사임소로 가고 노동법이 지정하는 자를 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거 약정서 한 개만 정해도 되는데요. 2012년 7월 4일자로 약정서 수되었습니다. 대출금 변제 시 각 노동법에게 이행한다. 또한 책임진공도 다 책임진공 위약 시에는 손해배상을 한다. 다 약정서가 다 했습니다. 이런 약정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모든 약정서를 다 위반하고 오히려 재단 이사장은 저를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해서 세금도 못 내고 아주 저기 했는데 저를 만나서 지금 수백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많은데 제가 낙골땅 사업 소개를 해가지고서 지금 수백억을 벌어가지고 수목장으로 한 300억대. 수목장도 재단에서 하려고 재단을 사고 땅을 많이 16억 2천에 사고 또한 설계비로 4억 5천에 계약해서 1억 6천만 원을 주고 그런 수목장을 하던 도중에 옆에다 땅을 사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명의로 이렇게 이전을 다 해서 지금 그걸로 해서도 300억대 벌었는데 거기 있는 이사들도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뱀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따로 빼돌려 가지고 개인이 교회 다니는 교회 명의로 수목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빼돌려 가지고 그 돈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불법 천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사기꾼이라고 저를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사기는 정산을 해야 될 겁니다. 시공사는 시공비만 받으면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만 받으면 되고 또한 금융사는 대출금만 받으면 되는데 변호사가 재단을 승계하는 약정서를 돌려주지 않고 같이 변호사가 이사로 들어가면서 재단 이사 들어가면서 저를 해임해버리고 이렇게 허가권과 전 재산을 출연한 당사자를 해임해버리고 자신들이 1890억대의 사업권을 82억 원의 행정 절차상 저기 한 것을 제가 재단을 양주 지시만 6억 4천만 원 공로구조로 주고 파주 본사는 10억 원 퇴직금 명목으로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계약서를 변호사가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한 것 하나도 주기하고 또한 사문서를 이조해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다가 저한테 발각된 것도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많아서 털털 털어서 이게 특별수사본부를 털털 털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 돌봐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진실을 한번 밝혀서 22명의 피해자들과 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씩 진실을 밝혀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을 이미 다 제출했잖아요. 다 제출했죠. 제출했는데 왜 이렇게 이 재판이 이렇게 개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검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제대로 증거들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 1890억짜리를 80억에 넘겼다 해가지고서 저는 돈 한 푼 안 받고 그 재산을 제가 인수한 재단에 승계를 한 것입니다. 출연을 한 것인데 그 출연을 했다고 무상 출연을 했다고 해서 진짜 6년을 때려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상욱이 3인으로부터 재단을 설립해주는 조건으로 또한 재단 설립하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원을 박상욱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단 설립을 못하니까 금사를 5억 8천만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한 재단에 제 사업권을 넣었는데 그거를 또 무상으로 그건 이제 알다시피 장세장법에 의해서 낙골당을 하려면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이건 재단법인에다가 해야 되고 그거는 그 공무원들이
그 양주 시장 하던 그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지만 사업권 줬다고 해서 그래서 양주시에서 그렇게 재단을 사와라. 그렇지. 사와가지고 사업권을 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어, 나중에 이제 그런 수익들은 이제 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일부 보존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시공사 사장은 70억인가를 갖다 세금을 갖다 포탈을 저기 해서 그래갖고 그 이미 세금을 안 내갖고 고액 탈세자로 지금 수령 불량자인데요. 자기가 뭐 유장회원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양사를 갖다가 전부 친인척 아니면 자기 그 신복 바지사장을 세워갖고 심지어 그 부동산 그 재단을 갖다 소개했던 부동산 소개업자한테다가 지금 대표를 맡고 있기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재단에다가 소개비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소를 제기한 그렇죠. 지금 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사람을 왜 재단 이사장으로서 저기 했냐? 재단은 사고 팔고 못하니까 재단 승리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탄로가 날까봐 그 사람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1,500만 원에 하해를 해가지고서 월급을 급여를 매달 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모든 이 이건 거기 있는 재단에서 이제 그 납부자가 수익을 하게 되고 분양 대행사를 그 58%나 떼가는 그 회사가 전부 그 회계를 누가 맡고 있냐면 처제가가 맡고 있고 친인척들이 다 있고 이 재산을 뺏어간 변호사들 이런 애들이 이사가로 돼 있어갖고 회사를 갖다 완전히 하고 아들한테 회사 돈을 갖다 다 빼돌리고 두 사람이 다 500 정도를 갖다 빼돌렸다고 아닙니까? 예, 그 지금 고발까지 했는데 이게 나라가 이게 말이 되는 이 상황이 변호사는 또 어떻게 했냐면요. 제 사건을 한 11건 정도 했던 사람입니다. 11건 정도 한 사람이 재단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복사해서 하나 달라고 했더니 이거 돌아다니면 크게 하니까 자기가 잘 보관하니까 회장님 필요할 때 복사를 해줄 테니 그때 가서 가져가시라고 해놓고 그 약정서를 달라고 하니까 언제 오리발을 내놓는데요. 제가 황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약정서만 있으면 아니 근데 그걸 왜 카피를 안 해줬어요? 아니 11건 정도 다 이겨주니까 우리 변호사니까 믿고 우리가 제가 멍청을 내면서 그거 제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고 재단을 살고 팔고 못하니까 이 판것이 나오면은 허가 취소된다고 이래가지고 꼬셔가지고 했더니 그놈들하고 짜고 재단 이사로 선임되면서 저를 해임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 재단 1890억대 재단 2개와 수목자 분양사까지 다 뺏어가는 거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나라 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를 파헤쳐서 진실을 꼭 밝혀야 됩니다. 예, 하여튼 옆에서 듣자니 우리 노덕범 선생께서는 많은 증거를 제출했는데 검찰이 그 노덕봉 씨한테 유익한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같고 두 번째 판사는 노덕봉 씨의 유익한 것을 판단을 하지 않고 판단 유탈함으로써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공인 김땡땡을 고소를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이 공인이라서 명예훼손이 되지도 않는데 명예훼손으로 엮어가지고 우리 노덕봉 선생이 징역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아니 징역은 이제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네, 집행유예 2년에 6월에 사회공사 40등을 받는데 그 대법원에 지금 22가지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그렇다면은 판단 유탈로 지금 공인인데 공인을 갖다가 명예훼손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걸 명예훼손으로 엮었다 그 말씀이네. 그렇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네, 명예훼손이라도 그렇게 진행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집안에 이런 어떤 권력자 편 있는 집안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최우순위에 대해서 저기 위조, 장고 위조한 거 그거 고발하냐 표십죄가 지금 된 거죠. 아직도 안 된 거지. 그렇다면은 이 방송을 듣는 검사님 또 판사님들은 대법관님들은 우리 노덕봉 선생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판단 안 해주고 판단 유탈하면은 노덕봉 씨는 어찌 하라고? 같은 대법원 판사님은 노덕봉 씨가 판단해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요 지금 송파 명예훼손 적용것도 송파 경찰서에서 모든 걸 다 자백받아가지고 기소 의견을 올린 사건입니다. 그거를 1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다가 참고인으로 왔는데 참고인 기소 중지를 하고 또한 그래서 제가 진정을 넣어가지고 빨리 판단을 해달라고 했더니 불기소 처분해서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서 고등검찰청에서 제소 요청이라는 것도 불기소하고 또한 양주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재단을 양도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도 그것도 검찰에서 불기소하고 또한 이번에는 검찰에서 구형 5년을 때린 사건입니다. 구형 5년을 때려서 이제는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냐고 했더니 그것도 이복훈 검사가 법원에서 판단 유탈을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항소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항소를 포기한 사람이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대한 사건은 모두 기소되고 한 것들도 다 불기소되고 이 원인이 뭐냐? 내가 최초로 누구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고소해서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불기소됐던 사건도 기소되고 또한 피해자들이 같은 피해자들이니까 저를 고소도 안 했는데 검사가 그거를 인지 사건으로 해가지고서 기소를 해가지고서 저를 구속하려고 저 혼자 맨 처음에는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딴 사람들은 뺏어간 사람들 하나도 구속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판사가 물어봐요. 이 살인 사건은 기소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인지 사건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살인 사건 인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들고 말씀을 존경하는 재판장인데 저는 1890억짜리를 빼앗긴 당사자입니다. 어떻게 당사자가 뺏긴 사람이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돼야 합니까? 저에게는 22명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줄라버리면 다 죽습니다. 저에게 방어권을 주시고요, 재판장님. 저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빼앗긴 당사자가 기소가 되었습니까? 했더니 판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날 제가 구속영장 신고에 대해서 기각이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특수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있는데 공수처 TV가 이제 시민 공수처 방송으로 바꿔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억울한 사연들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좀 알려주시고 저희들 정연대 열린시민뉴스 여기 판단 TV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방송 출연해 주신 정의연대 사무총장 열린시민뉴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판단 유탈 대표님께서 구독 TV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